자, 오늘 스튜디오에는 매거진 투데이의 꽃처럼 화사한, 만개한 네. 김혜진 리포터가 나오셨습니다. 어우, 눈부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네, 혜진 씨,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저는 이 이국적인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 소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쳇바퀴 도는 일상을 지내다 보면 이 해외에 대한 로망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오늘 준비한 소식이 쳇바퀴는 아닐 그건 아닐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내가 뭐 농담도 못해. 그러니까 여행에 관련된 거군요. 네, 맞아요. 반은 맞추셨다고 할게요. 네. 요즘 여행지로도 굉장히 핫한 곳인데요. 베트남 다낭에 대해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행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요. 네. 이 유학과 이민 또 해외 투자까지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재테크까지 오늘 또 찝어주시네요. 혜진 씨, 그럼 베트남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이 베트남 다낭의 매력에 흠뻑 빠질 준비가 되셨나요?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이어갈게요.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탁 트인 바다와 맛있기로 소문난 음식들. 이곳은 바로 베트남 중부 지역의 최대 상업도시이자 항구 도시인 다낭입니다. 동남아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와 비교적 낮은 물가, 이 모든 요소들이 모여 최근 해외 여행객들 사이에서 다낭이 인기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죠. 단순한 휴양지가 아닌 이민과 비즈니스, 투자의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다낭을 지금 바로 소개할게요. 지금 다낭은 건기 초입인데요. 간간히 스콜성 소나기를 만날 때도 있지만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고 비도 적게 오는 편이라고 해요. 반면 9월에서 10월은 우기로 접어드는 시기고 1, 2월은 수영하기 추운 20에서 25도 정도로 비도 자주 오기 때문에 다낭을 찾기엔 망설여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사실 베트남은 아직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죠. 그래서 투자 또는 비즈니스 관련 법령이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고 접근 방식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법도 어려운데 베트남 법까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어느 곳에나 모든 상황에 능통한 전문가들이 있기 마련이죠. 이런 투자자들에게 현지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 업체를 찾아왔습니다. 베트남 법은 어떻게 다른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쪽에 계신 분이 다낭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꽉 잡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얼른 들어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다낭에 처음 왔을 때는 아름다운 휴양지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비즈니스 마인드로 보니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사실 이 베트남이 사회주의 체제잖아요. 이 사회주의에서는 개인 자산 보유가 좀 자유롭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동산 부분은 좀 어떤가요? 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이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질문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국가에서 개인에게 할당된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국가 소유 땅을 렌트하는 개념이 있는데 국가에서 개인에게 할당된 땅은 매매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 소유 땅은 렌트 개념이기 때문에 다행히 사용권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개인에게 할당된 땅을 당연히 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렌트 개념이라면 국가 땅을 사도 상관이 없고 국가 땅을 렌트해서 사용할 수는 있겠는데 소유는 안 됩니다. 혹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 다낭만의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낭은 휴양지로서 또 관광지로서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관광과 휴양이 가능한 곳이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매일 전세기가 20여 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직항기가 올 1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아마 내년쯤이면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관광객을 넘어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다낭이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케일변 주위로 또 호이안 구간까지 많은 호텔과 콘도, 리조트 같은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다낭 부동산 시장도 베트남에서 가장 이렇게 인기가 있는 투자처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낭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현지 법에 능통한 업체답게 상담자들에게 베트남 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성공적인 비즈니스 팁을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베트남이 확실히 우리나라와는 시스템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느끼는 게 언어 문제나 문화적인 이렇게 차이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시스템인데 예를 들면 한국과 같은 임대차 보호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실 때 처음에 잘 갖춰지지 않으면 예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서 문제점은 외국인들이 소유 가능한 부동산과 소유할 수 없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구입하시기 전에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예로 아파트의 경우 2015년 7월 부동산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 전에 건축된 아파트의 경우는 거의 외국인한테 임대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그런 부동산을 매매 시에 등기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하셔야 하고요. 일반적으로 임대차 후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위약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지법과 체계에 능통한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셔서 시작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누가 전문가인지 어떤 게 확실한 정보인지 좀 알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알면 좋을까요? 네, 정식 허가된 업체를 찾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민사회에 검증된 업체와 상의하셔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현재 베트남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현지 법은 현지인에게 듣는 것이 정답이겠죠? 진짜? 진짜 네, 이곳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tôi xin giới thiệu, tôi là luật sư Hà Tấn Việt. Hiện nay tôi đang công tác tại đoàn luật sư thành phố Đà Nẵng, thuộc Liên đoàn luật sư Việt Nam. Tôi chuyên tư vấn trên các lĩnh vực về bất động sản, hỗ trợ cho người nước ngoài để ký kết hợp đồng theo đúng quy định pháp luật nhằm đảm bảo quyền lợi cho các bên. Về lĩnh vực đầu tư, tôi tư vấn lập thủ tục đầu tư, xin cấp phép đầu tư và đăng ký kinh doanh theo đúng quy định pháp luật người nước ngoài đầu tư vào thành phố Đà Nẵng nói riêng và Việt Nam nói chung. Ngoài ra, tôi còn tư vấn cho cộng đồng người nước ngoài về hôn nhân, cư trú tại Việt Nam. 사람들이 사업을 구상해가고 이쪽으로 와서 상담을 받으면 그 구상한 사업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Vâng, đúng rồi. 다낭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는 이야기에 휩쓸려 냉정한 투자를 하지 못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또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분들이 한국과 다른 체계의 곤란을 겪을 때는 반드시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담 문의, 직접 다낭까지 날아와 눈으로 확인하고 정보를 얻으려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투자할 사람들은 이제 다낭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웠던 것은 중국 투자자들의 열기였는데요. 전문가의 말처럼 중국과의 항공 노선 등이 늘어나면서 다낭과 중국 사이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지게 되면 한 발 앞서 다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런 분들이 또 다른 성공 사례로 남게 되겠죠. 네, 혹시 이 다낭에서 투자를 망설이시고 계신 분들한테 대표님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다낭은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첫 번째로는 관광 인프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낭의 아름다운 해변과 북으로는 마지막 왕조가 살았던 후예 지역이 있고요. 남으로는 베트남 최대 국제무역항이었던 호이안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프랑스 식민 시절 프랑스인들의 휴양지로 사용되었던 바나일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화유산과 관광지가 있으며 이런 천혜의 관광 인프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낭 주변 6개의 대형 산업단지가 현재 조성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모여들고 있고요. 이렇게 다낭은 경제가 살아나고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묻지 마시고 투자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안전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유산들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관광도시 다낭. 가벼운 여행으로 찾기에도 아름다운 곳이지만 또 다른 삶을 꿈꾸거나 제2의 인생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 올봄 따뜻한 다낭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다시 한번 아. 말씀드리는데 잘 찍었네. 너무 부러워요. 오. 야, 근데 나는 다낭이 네. 사실 그 우리 가족 여행으로도 그 많이 가거든요. 인기 네. 휴양지로만 알고 있는데 거기가 다낭이 리조트가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부동산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라니 정말 새로운 사실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현재 베트남이 이 파격적으로 부동산을 개방을 하고 있고요. 해외 외국 자본까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흐름과 맞물리면서 다낭도 부동산 투자의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베트남이 저기 사회주의 체제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이 네네. 베트남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를 해오면서 시장 경제를 추구해 오고 있는데요. 토지법 또한 조금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토지 소유권은 개인이 갖고 있지만 이 사용권은 나라가 직접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외국인의 베트남 토지 투자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투자 시에 주의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전문가 없이는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지 정보나 법령에 능통한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네. 이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만이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